자, 확률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확률과 통계는 대단원 3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순열과 조합. 대단원이 끝났고요. 이제 확률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2단원이 되는데, 순열과 조합에서 했던 걸 이용해서 확률도 써먹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앞에 순열 조합 하는데 시간을 좀 많이 할애를 했어요. 자, 일단 이제 확률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될 때 나오는 용어들에 대한 정리예요. 이런 말들이 나올 거다. 어떤 말인지는 우리가 알고는 가야 돼. 좀 전에 이제 읽어보라 그랬으니까 다 읽어봤어. 시행. 뭔가를 행하는 거라는 행동. 뭔가를 행한다. 주사위 하나를 던진다. 주사위 2개를 던진다. 동전 3개를 던진다. 같은 조건에서 여러 번 반복할 때마다 같은 상황이라는 거야. 뭐 주사위를 던지는데 내가 여기서 던지든 저쪽 옆에서 던지든 아니면 내가 집에서 던지든 학교에서 던지든 똑같은 환경이라고 할 수 있겠지. 같은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러면 이제 같은 조건이다라고 하는 거는 그 결과가 나오는 데 크게 영향이 없다는 소리인 거야.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같은 조건에서 나오는 거다. 그럴 때 결정되는 실험이나 관찰. 그러면 주사위를 던졌으니까 나올 수 있는 관찰이 뭐야? 1의 눈이 나온다, 2의 눈이 나온다, 3의 눈이 나온다, 4의 눈이 나온다, 5의 눈이 나온다, 6의 눈이 나온다. 6가지 중에 하나가 되겠지. 1과 3 사이가 나온다. 이런 건 나올 수가 없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그 관찰에 대한 결과물들을 그 시행에서 나온 모든 결과물들의 집합을 표본 공간이다라고 이야기해. 그러니까 이 표본 공간 안에서만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걸 이제 멘트를 정리하면 주사위 하나를 던진다. 던질 때 모든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1의 눈, 2의 눈, 3의 눈, 4의 눈, 5의 눈, 6의 눈이 나온다. 자, 이게 표본 공간이라고 하는 집합입니다. 자, 그러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그러면 주사위 하나를 던질 때 짝수의 눈이 나온다. 짝수가 나온다. 이게 결과물의 하나의 사건이 되는 거야. 주사위를 던지는 사건 시행에서 짝수가 나온다. 그럼 짝수가 나왔어요. 그럼 2가 나오던가 4가 나오던가 6이 나왔어요. 이렇게 되겠지. 자, 반드시 이 안에 있는 표본 공간 중에서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부분 집합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주사위 하나를 던졌는데 8의 눈이 나온다. 표본 공간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근원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 표본 공간에서 아까 하나 만들어진 1의 눈이 나옵니다. 2의 눈이 나옵니다. 3의 눈이 나옵니다. 4의 눈이 나옵니다. 5의 눈이 나옵니다. 6의 눈이 나옵니다. 하나하나를 근원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원 사건. 자, 그러면 이때 마지막에 이제 전 사건과 공 사건이다라고 하는 멘트는 전 사건은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 주사위를 던지는데 6 이하의 자연수가 나와요. 다 6 이하의 자연수가 나올 수밖에 없지. 이런 걸 전사건이라고 하는 거야. 공사건은 주사위를 하나 던지는데 7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올 수 없는 사건의 집합을 공사건이라고 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사건은 집합의 개념이니까 전체 집합이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우리 집합에서 전체 집합 U. 여기가 아니구나. 표본 공간. 표본 공간이 전체 집합인 거야. 얘가 공집합이지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집합에서는 전체 집합을 U 했는데 표본 공간이나 전사건 같은 말인데 전사건을 이제 S 정도의 집합의 기호로 표현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안에서만 이야기할 거다. 던진다. 이런 것들. 자, 그럼 아까 짝수의 눈이 나온다. 이런 게 이제 사건이라 그랬는데 사건을 짝수가 나옵니다. 또는 소수의 눈이 나옵니다. 또는 3의 배수의 눈이 나옵니다. 자, 이런 주사위 하나를 던졌는데 짝수의 눈이 나옵니다. 이런 사건을 사건 A. 주사위 하나를 던졌더니 소수가 나옵니다. 이런 사건을 사건 B. 3의 배수가 나옵니다. 라고 하는 거를 사건 C.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서로 다른 사건들이니까. 그럼 홀수의 눈이 나옵니다. 이런 사건을 D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러면
A 또는 B가 나오는 사건. 이게 합사건인 거예요. A 또는 B. 나오는 걸 다 합친다는 거지. 자, 그러면 A 또는 B. 합사건일 때는 또는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합집합의 개념이다. 또는. 자, A 그리고 B. 짝수가 A 그리고 B. 짝수이면서 소수인 것이 나온다. 그게 누구야? 2지, 2. 짝수면서 소수. 그게 교집합이란 말이야. 그걸 곱사건이라고 불러. A와 B가 동시에 일어난다. 교집합. 합사건과 곱사건. 자, 그래서 합사건에 대한 멘트로는 A 또는 B, A이거나 B, A 혹은 B 이런 말이 들어가면 합사건의 뜻인 거예요. 곱사건은 A와 B가 동시에 A 그리고 B, A이면서 B 이런 말이 들어가면 곱사건에 대한 멘트가 되는 거예요. 자, 또는 혹은 이거나 이런 말들 동시에 그리고 이면서 이런 말이 들어가면 곱사건. 자, 그러면 두 개 이상의 사건, 주로는 이제 두 개를 보는데 두 개의 사건이 합사건과 곱사건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이런 거는 이제 기본적인 합집합의 개념이냐 교집합의 개념이라는 뜻이야. 근데 그 중에 이 배반 사건이라고 하는 용어를 잘 기억해야 되는데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수 없어. 동시에 일어나는 게 곱사건이라고 그랬는데 동시에 일어날 수 없어. 즉 교집합이 공집합인 특별한 사건들. 교집합이 공집합. 자, 지금 나와 있는 A, B, C, D 사건 중에 절대 같이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 누구야? 짝수이면서 홀수. 같이 일어날 수 없지. 자, 이러한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는 사건을 배반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자, 같은 말이야. 배반 사건. 뭐라고? 교집합이 공집합인 사건을 배반 사건.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을 배반 사건. 자, 두 사건이 배반 사건인 걸 골라라.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는 걸 골라라. 이런 뜻인 거야. 그럼 우리가 집합에서는 제일 뭐라고 불렀어? 교집합이 공집합인 두 집합을 서로소라고 불렀거든. 집합에서는 서로소입니다. 두 집합의 서로소와 사건에서의 배반 사건은 같은 의미인데 단원이 달라졌으니까 용어가 생긴 이렇게 다르게 다른 용어로 말한다. 배반 사건 뭐라고? 교집합이 공집합인 두 사건. 배반 사건. 자, 여사건, 여집합 떠올리면 돼요. 여사건, 여집합.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A의 여사건이라고 다음과 같은 기호로 나타낸다. A가 일어나는, 집합 A가 일어나지 않는다. 집합 A이다의 반대, A의 여집합. 그걸 여사건이라고 한대. 자, 우리가 여집합의 개념을 알기 때문에 괜찮죠? 그럼 A하고 A의 여집합은 당연히 교집합은 공집합입니다. 그래서 A하고 A의 여집합은 대표적인 배반 사건이에요. A가 일어난다와 일어나지 않는다가 동시에 일어날 수 없어. 무조건 배반 사건입니다. A와 A의 여집합. 자, 합사건은 합집합이니까 다 해주는 거예요. 곱사건은 여기고요. 자, 서로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 배반 사건. A 사건과 A의 여사건에 대한 벤 다이어그램. 지금 전체 집합의 자리에 S인 전 사건의 기호가 지금 이렇게 써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요 기본 용어들을 가지고 확인해 보자. 하나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주사위를 던지는데 짝수가 나오는 사건 A, 홀수가 나오는 사건을 B, 사의 약수가 나오는 사건을 C라고 하면 각각의 사건의 집합을 만들어 보자. 짝수가 나와요. 2 또는 4 또는 6이 나와요. 홀수가 나와요. 1 또는 3 또는 5가 나와요. 다음 C, 4의 약수가 나와요. 1 또는 2 또는 4가 나와요. 자, 세 개 중에 배반 사건인 거 누구? A와 B가 되겠지. 그래서 A하고 B는 배반 사건이에요. 그럼 배반 사건이 아닌 애들은 이름이 따로 없어. 배반인 애들끼리만 이름이 있는 거야. 자, 1부터 8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 있는 8장의 카드 중에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뽑는 시행. 그럼 이제 1, 2, 3, 4, 5, 6, 7, 8 중에 하나가 나오겠지? 그 중에 6의 약수가 적힌 카드가 뽑는 사건을 A, 1, 2, 3, 6. 자, 이때 A와 서로 배반인 사건의 개수를 구하죠. 그 배반인 사건을 B라고 한다면 A하고 B의 교집합이 뭐가 된다고요?
공집합이 된다고요. 이 말은 B에는 A의 원소가 있어 없어? 없겠지. 1, 2, 3, 6이라는 건 나오지 않는 사건. 그것의 경우를 구해라. 그럼 뭐겠어? 전체 집합인 1부터 8까지의 카드 중에 1, 2, 3, 6을 제외한 카드가 나오면 되는 거지. 그러면 모든 부분 집합의 개수가 몇 개? 2의 8승계였던 거 기억하지? 그 중에 1, 2, 3, 6은 뭐 한다? 포함하지 않는 부분 집합의 개수와 같다. 그래서 2의 4제곱 16개가 A와 배반인 B의 사건의 경우의 수가 된다. 될 수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가 된다는 같은 뜻인 거야. 부분 집합의 개수가 곧 사건의 개수니까. 자, 기본적인 사건, 시행, 배반 사건, 여사건의 뜻을 보셨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요 확률입니다라고 하는 걸 이제 알아볼 거야. 확률. 이거 처음 들어보는 말 아니지? 확률. 언제 처음 배웠니? 여러분들 아마 중2 때 확률이라고 하는 단원이 있었을 거예요. 경우의 수와 확률? 뭐 이런 단원 제목으로 배웠을 건데 그때 배웠던 확률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배우겠다 이런 뜻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확률이다라고 하는 건 A가 일어날 가능성을 숫자로 나타내고 그것을 A의 확률이라고 한다. A가 일어날 가능성.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거 뭐예요? 동전 하나를 던지면 앞면이 나올 확률 얼마니? 얼마야? 50%, 2분의 1, 0.5라고 이야기하지. 그것을 우리가 확률, 숫자로 나타낸 걸 확률로 이야기하겠다. 자, 그래서 그것을 기호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어떻게 읽어?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자, P는 확률의 약자고요. 자, 그래서 어떤 확률. 자, 그러면 여기가 사건에 대한 게 들어오고 표기를 다음과 같이 하겠다. PA.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게 사건이니까 집합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요. 주로는 우리가 이렇게 기호를 가지고 씁니다. 뭐라고 읽어? X가 1일 확률. 그냥 이렇게 쓰는 거예요. X가 1일 확률. 이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A, B의 곱사건의 확률. A의 여사건의 확률. 그냥 이런 식으로 읽는 거야. 안에는 집합이 들어오고 그 조건이 들어오고 사건이 들어오고. 자, 이 확률은 크게 세 가지의 종류의 확률이 있어요. 우리가 세 가지의 확률 중에 우리는 두 가지의 확률만 정규 내용으로 배웁니다. 원래는 세 가지를 다 했었는데 하나가 빠졌어. 그냥 세 가지를 소개는 해줄게. 근데 우리 교과에서 푸는 건 우리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수학적 확률이야. 수학적 확률. 뭐지? 수학적 확률? 수학적 확률이란 정확하게 카운팅을 할 수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정확하게 카운팅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건 뭐냐? 자, 집합 S에 1, 2, 3, 4가 있어. 1, 2, 3, 4. 5까지 할까? 1, 2, 3, 4, 5가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부분 집합이 몇 개? 2의 5승계인 32개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러면 그 중에 2를 포함한 집합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니?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 경우의 수라고 말하고 있지. 경우의 수. 이 전체의 모든 부분 집합 중에 2를 포함한 부분 집합은 몇 개니? 그럼 2를 포함한 부분 집합 몇 개야? 16개지. 그러면 2를 포함한 부분 집합 2가 들어가 있는 사건을 A라고 하자.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 중에 2가 들어가 있는 사건을 A라고 하자. 그러면 A일 확률이 얼마니? 그러면 전체 32개의 모든 부분 집합 중에 2가 들어간 집합이에요. 그래서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할 거란 말이야. 자, 그럼 이걸 수학적 확률이라고 불러. 모든 경우의 수분의 사건의 경우의 수. 모든 경우의 수 중에 사건의 경우의 수. 정확하게 카운팅이 되는 거야. 그런데 봐봐. 이런 상황을 보자. 주머니 안에 공이 5개가 있어. 주머니 안에. 그러면 주머니 안에 있는 공에서 2를 꺼낼 확률이 얼마니? 이렇게 되는 거야. 2를 꺼낼 확률이 얼마니?
이거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렇다고 너무 어렵게도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 자 선생님이 방금 전에 주사위를 예를 들어 동전을 예를 들어서 야 동전 하나 던지는데 앞면 나올 확률이 얼마니? 그랬더니 니네 다 2분의 1이라고 했잖아. 근데 생각해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2분의 1이라고 하는 건 두 번을 던지면 한 번 꼴로 앞면이 나온다는 뜻이거든. 두 번을 던지면 무조건 한 번 앞면이 나옵니까? 아닐 거라는 거 우리가 상식적으로 예상이 되지. 이상하다. 이상하네. 그럼 동전을 3번 던져도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지. 그럼 확률이 2분의 1인데 동전을 3번 던지면 앞면은 몇 번 나와야 돼? 한 번 반? 한 번 반 나와야지 합당한 거잖아. 근데 한 번 반이라고 하는 게 나올 수 있어 없어? 지금 뭐가 달라지는 거야? 정확한 경우의 수를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정확한 경우의 수를 말할 수가 없어. 지금 동전 던지기처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동전의 앞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라고 인지하고 있는 건 두 번 던져서 정확하게 한 번은 안 나올 수도 있으나 100번 던지면 50번 정도 나올 거라고 기대하는 거야. 1000번을 던지면 500번 정도 나올 거라고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야. 정확하게 500번 나오겠어? 아닐 거 아니야. 하지만 우리는 500번 정도에 나오면 그 정도면 됐어 라고 그냥 인정하지. 왜 그럴까? 우리 수학은 정확한 학문인데 정확하게 두 번 중에 한 번이 나와야 2분의 1일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앞면, 뒷면 중에 앞면 이렇게 말하면 2분의 1이 맞지만 실제 던져보면 100번 중에 50번이 안 나올 수도 있지만 2분의 1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런 거야. 생각해보자. 동전을 2번 던지면 앞면이 한 번 안 나올 일이 많이 나타날 수 있어. 그런데 20번 던지면 10번 가까이 나올 거야. 9번이나 11번 이 정도. 10,000번을 던지면 5,000번 가까이 나올 거야. 몇 번 차이 안 나도. 그러니까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런 걸 동전을 많이 던지면 많이 던질수록 거의 앞면 뒷면은 비슷하게 나올 거야. 조금만 던지면 아니겠지만 그걸 통계적 확률이라고 말하는 거야. 통계적 확률. 정확하게 해서 그게 나오진 않지만 같은 시행을 반복하는데 그 반복을 해서 나타나는 횟수를 한없이 크게 한다. 많이 한다. 던지는 걸 많이 하면 그 값은 어느 하나의 값에 가까워지게 되는데 수렴하게 되는데 우리가 예를 든 동전은 1000번, 10,000번, 1억 번 이렇게 던지면 거의 2분의 1 값에 가까워지는 결과가 나올 건데 그래서 그 값을 통계적 확률이라고 부른다 이런 소리인 거야. 통계적 확률이란 실제 할 수 없는데 그렇게 예측해서 쓰는 거야. 통계적 확률은. 그러니까 실제 할 수 있으면 실제 할 수 있는 건 수학적 확률로 갖다 써야 돼요. 근데 실제 못하는 것들이 있어. 그런 것들은 통계적 확률인데 통계적 확률을 우리 수학적 확률로 그냥 갖다 쓰자 이렇게 되는 거야. 결론은 동전 던지면 2분의 1인 거는 그냥 우리가 간주해서 쓰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니어도 가까워질 거니까. 상식적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래서 이 통계적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주로 예측하고 어떤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이런 역할로 쓰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가장 흔한 통계적 확률이 비 올 확률, 눈이 올 확률, 뭐래 지금? 미래를 얘기하고 있지. 비가 올 확률이래. 오지 않았잖아. 비가 올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눈이 올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런 게 통계적 확률이야. 자, 오늘은 비 올 확률 30%입니다. 기상청이 발표했단 말이야. 그러면 비 올 확률이 30%? 뭔 뜻이야? 오늘 10시간 중에 3시간 비가 오는 거야? 아닌 거야. 통계적 확률이란 그렇게 딱 끊어지는 게 아니라 가능성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야. 물론 이제 슈퍼컴퓨터가 예측해서 습도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우리한테 30%를 이제 딱 내겠지. 기상청 직원이 아이고 오늘 무릎이 아프니까 비 올라라 이러지 않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통계적 확률은 그런 거야. 그러면 뭐라 그랬어? 미래를 예측하고 하는 거에 통계적 확률이 기능이 있다고 그랬잖아. 그럼 비 올 확률이 30%. 우리가 많이 경험하잖아. 틀릴 때가 많아, 적어. 많죠. 통계적 확률은 틀릴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예측하는 거야. 그러니까 비 올 확률 30%는 우리 일상생활 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지만 누가 봐도 비가 많이 오는데
비가 올 건데 정말 많이 올 거야를 알아놓는 건 대비하는 데 차원이 있겠죠. 비가 오긴 오는데 되게 많이 올 거야. 대비해야 돼.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장마철이라든가 태풍이라든가 겨울철에 눈이 막 엄청 많이 오는 거에 대한 경보는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통계적 확률이 중요한 거야. 더불어서 이제 요즘의 통계적 확률은 주로 이제 뭐에 쓰이냐면 우리 인간의 기대 수명, 병의 완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치로 수치화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병원에 갔어. 어디가 아파서 오셨습니까? 지금 너무 아파요. 온몸이 아파요. 뭐 CT도 찍어보고 피 검사도 해보고 합시다. 어디는 큰 병에 걸리셨네요. 옛날 말로 암 걸리면 다 막 죽을 병이라는데 암이십니다. 아니 암이래. 저 어떻게 돼요? 저 어떻게 됩니까? 네. 지금 이렇게 치료를 잘 하시면 완치될 확률이 90%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뭘 갖고 그렇게 얘기한 거야? 과거에 다 치료한 자료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야. 제가 과거에 치료를 100명의 환자를 치료해봤는데 이 방법들을 했더니 90명이 완치가 됐습니다. 그럼 90%의 완치 확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럼 나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90%의 확률이면 기분이 좀 좋아지겠지. 물론 이제 10%가 찜찜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와 관련된 우리 둘째 누님의 기가 막힌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둘째 누님이 이제 조카를 낳기 위해서 병원에 갔는데 이제 우리 둘째 누님이 노산을 하시는 바람에 아이를 이제 중조수술로 이제 아이를 출산을 해야 되는데 전신마취를 하고 낳아야 된대. 근데 전신마취라서 마취가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 누나를 걱정을 이제 안심시키기 위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고객님. 제가 그동안 2만 분에게 마취 주사를 놨는데 깨어나지 못한 사람이 단 2명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2만 명 중에 2명이면 몇 프로야? 10,000분의 1이니까 0.01%다. 나는 99.9%의 안전한 의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나는 이게 안심이 안 되는 거지. 재수없으면 내가 3번째가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거를 99.9% 의사 선생님 나이스 걱정이 없어요 이럴 수도 있지만 이런 내가 0.01%만 되는데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누나는 그 후자적이었던 거야. 느낌이 어떡해. 그러니까 안심하라고 한 멘트가 누나에게는 오히려 그러니까 걱정이 된 거야. 이제 참 누나 그 얘기를 나중에 해주는데 진짜 그랬겠지. 심리적으로 그렇잖아. 그 통계적 확률이란 그런 겁니다. 그래서 틀릴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쓴다. 그러니까 선생님 이제 우리가 이제 하는 거에서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에게도 나름의 통계가 있잖아.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데 선생님이 어떤 자료를 주고 어느 정도를 대비하면 어느 정도의 성적이 나오고 이런 게 통계치가 있단 말이야, 선생님한테도.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주는 자료들은 그거에 근거해서 나가요. 지금 단계에서는 이걸 해야 되고 이걸 하고 나면 이걸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나간단 말이야. 그런데 가끔 그렇게 시켰는데 상상 이외의 점수들이 나올 땐 나도 당황하는 거야. 이상하다. 이렇게 했으면 이 친구가 이 점수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변수들이 있죠. 선생님들 기대는 하지만. 그러니까 그 변수는 뭐야?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난이도를 천차만별로 시험이 나오니까 학교 선생님이 난이도까지 예측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은 그렇지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 수업할 때 잘 들으셔야 돼요. 학교 선생님이 출제하는 거 잘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이론적인 걸 완성하시고 세부적인 거 뭐 내실지는 담당 선생님이 출제하시니까 잘 들어야 된다 이런 거야. 자, 예제. 어느 유통업체에서 판매된 500개의 물건 중 25개의 물건이 반품됐다. 그러면 반품 확률이 얼마니? 전체 500개 중에 25개가 반품됐다. 5로 나누면 100분의 5. 나누면 20분의 1입니다. 라고 하는 반품 확률이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25개가 들어왔으니까 알게 되는 거야. 반품 되기 전에는 반품 확률을 모르지. 그러니까 이 회사는 이러한 20분의 1의 반품 확률이 있네. 발생했네. 그걸 이제 근거로 다음부터는 반품 확률을 줄입시다. 이런 식으로 발전을 위한 자료를 삼는 거야. 통계적 확률을 가지고. 그래서 이 통계적 확률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정확하겠지. 자료가.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빅데이터라 그래서 요즘 이런 자료가 많을수록 굉장히 중요한 소중한 자료가 돼요.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다 우리 개인정보 동의서 받아갖고 핸드폰에 다
뭔가를 지금 다 데이터를 만들어내서 가지고 있잖아. 깜짝 놀라요, 요즘 진짜. 내가 검색했던 거에 대한 광고만 계속 뜨잖아, 내 핸드폰에 이제. 어느 순간부터 그게 왔는데 진짜 놀랐어요. 처음에는 이상하다, 내 눈에 계속 이것만 보이지? 인지를 못했었어.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내가 검색한 광고들, 그것들만 막 나온단 말이야. 그럼 자꾸 사고 싶게 만들잖아. 근데 이게 예전에 톰 크루즈 배우를 선생님이 좋아하는데 마이너리티 리포트인가 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뭐냐면 어떤 영적으로 통하는 세 사람이 미래의 범죄 가능성에 대해서 예측을 합니다. 통계적 확률이야. 미래의 범죄 가능성을 미리 예측을 해서 지훈이가 갑자기 저기 가서 사고를 내요 이렇게 하고 결과를 내주면 지훈이가 3시간 뒤에 사고를 낼 겁니다. 그러면 경찰들이 가갖고 지훈이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체포를 해버려.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야? 미리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잡아가는 거야. 영화 내용이 이거야. 근데 거기에 탐 크루즈가 그 가장 이제 최일선의 수사관입니다. 수사관. 근데 우리가 생각해도 이게 말이 돼, 안 돼? 안 되잖아. 죄 짓지도 않았는데 나를 잡아가 미리. 너 죄 지을 거니까 잡아가. 요즘의 상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통계적 확률인데.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말하는 거가 절대적으로 범죄의 기준이 될 수 없는데 오류가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오류 중에 하나로 톰 크루즈가 죄를 지을 거예요. 이게 나온 거야. 걔가 수사관인데. 이 시스템을 절대적으로 맹신하고 있는데 걔가 이제 범죄자가 될 거라고 뱉어내. 얘네들이 예측을. 그러니까 열심히 돌아다닐 거야 얘가. 도망 다니고 그러는데 그 도망 다니는 장면 중에 기억에 남는 게 그러니까 미래 사회를 보여주는 SF물인데 지하철역에서 사람들 눈동자를 스캔을 막 해갖고 그 사람이 누군지 딱 추적을 한 다음에 그 사람에게만 맞춤 전략의 광고를 막 내보내. 지하철역에서. 지금 내가 말한 그거야. 핸드폰에서 그거를 그 당시에 한 10몇 년 전 영화가 그걸 막 구현해냅니다. 아마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작품으로 기억하는데 굉장한 기억에 남아요. 아무튼 그래서 통계적 확률은 틀릴 수도 있다. 우리가 저 뒤에 가면 마지막에 통계적 추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배워. 우리 확통이라고 하는 맨 마지막에 그 이제 다 뻥이야, 다 구라야, 이런 말하는 거야. 통계적 확률은 맹신하면 안 된다. 진짜 위험한 확률입니다. 어제 뉴스 보니까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국토부 관련돼서 통계를 잘못 낸 사람 4사람을 조사를 하겠대. 지금 뭐야? 통계를 잘못 낸 사람 4사람을 조사하겠대. 그 통계가 뭐였냐면 전국 가구, 주택의 자가 이거 우리나라 이제 집값을 오르게 한 주범이다 이거야. 4사람이 통계를 잘못 얘기해서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줄 수 있는 게 통계적 확률이거든. 예를 들면 이제 입시 대형 학원들이 그런 광고 많이 하잖아. 우리는 요번에 서울 주요 대학에 몇 명이 입학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광고가 있고 우리는 주요 대학에 몇 %가 합격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있어. 둘이 차이가 있는 거 알겠어? 절대적이냐 상대적이냐잖아. 몇 명이에요와 몇 %. 예를 들면 우리 학원이 10명이 다녀. 고3이 10명이. 그중에 9명이 주요 상위권 대학에 갔어. 90%입니다. 이게 낫냐? 9명이 갔어요가 낫냐? 9명이 갔어요? 나? 90%가 난 거지. 야, 90%가 상위권 대학 이거랑 9명이 갔어요. 근데 저 이제 큰 대형 학원이 3학년 300명 중에 100명이 갔단 말이야. 주요 대학에. 그러면 얘가 100명이 갔어요가 낫냐? 3분의 1이 갔어요가 낫냐? 100명이 갔어요가 낫지. 여기선. 그러니까 보여주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거야. 이게 통계 확률이랑 좀 다른 얘기지만 이런 거야. 확률은 좀 우리에게 속임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걸 잘 이제 속아내야 돼요. 자, 지금 말하는 이제 확률은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을 얘기했고 하나는 이제 기하적인 확률이라는 게 있어. 도형에서의 확률이야. 도형에서의 확률. 예를 들면 이제 다트판이 있어. 피자도 마찬가지야. 다트판이 8등분된 다트판이 있대. 8등분된 1, 2, 3, 4, 5, 6, 7, 8이래. 그럼 내가 다트를 던져서 여기에 맞춘다면 무조건 맞춘다면 8에 맞출 확률이 얼마야?
8분의 1인 거지. 전체 면적 중에 면적.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기하적 확률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우리는 수학적 확률, 통계적 확률, 기하적 확률이 있지만 그중에 기하적 확률은 빼고 두 가지를 배운다.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을 배운다. 그럼 확률이라고 하는 건 어떤 사건의 확률이든 한도 일어날 수 없는 가능성인 0에서 반드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인 1까지의 범위를 갖게 되는 거야. 아까 말한 게 이게 전 사건의 확률인 겁니다. 전 사건의 확률. 얘가 공사건의 확률인 거야. 공사건의 확률. 주사위를 던지는데 6 이하의 자연수가 나올 확률은요. 무조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든 확률을 높여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다음 시험에 수학 시험을 잘 볼 가능성, 잘 볼 확률은요. 잘 볼 확률은 뭐에 기반합니까? 공부를 많이 하는 거에 기반하겠지. 공부를 많이 할수록 잘 볼 확률이 높아지겠지. 공부 하나도 안 하는데 잘 볼 확률은요. 빵이지. 반드시 일어날 사건에 대한 확률, 전 사건의 확률은 1이다. 절대 일어날 수 없는 확률, 공사건에 대한 확률은 0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0과 1 사이를 갖게 되는 겁니다. 확률은. 자, 주머니 속에 흰 공 7개, 노란 공 4개가 들어있다. 이 중에서 하나의 공을 꺼내는데 흰 공이 나올 확률은요. 전체 11개 중에 7개가 흰 공이니까 자, 개수로 말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거 통계적 확률은 이렇게 될 거다. 흰 공 또는 노란 공이 나올 확률은 11 중에 11. 아, 무조건 나온다. 흰 공이나 노란 공이.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은 제로가 되겠죠. 백날 뽑아봐야 저기 검은 공이 어디 있어,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짓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어디 가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의미가 있는 행위냐 아니냐를 알고 살아야 되는 거야. 이게 헛팀 쓰는 거야. 헛팀 쓰는 거 뭔지 알겠지? 중요한 거야. 자, 수학적 확률. 서로 다른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다음을 괴라. 나오는 두 눈의 수가 같을 확률은요. 자, 서로 다른 주사위 2개 던지면 전체 경우의 수 몇 가지예요? 36가지인 거 알겠지? 6 곱하기 6. 자, 그 중에 같은 눈이 나온다. 1, 1, 2, 3, 3, 4, 4, 5, 5, 6, 6. 6가지. 6분의 1입니다. 오케이? 자, 두 눈의 합이 8일 확률. 두 눈의 합이 8인 거는 전체 몇 가지일까요? 두 눈의 합이 8인 거는 1과 7. 안 되네, 그치? 2와 6. 3과 5. 4와 4. 5와 3. 6과 2. 이렇게 해서 5가지가 있다. 직접 카운팅하는 겁니다. 수학적 확률. 나온 두 눈의 수의 곱이 완전 제곱수가 된대요. 두 눈의 곱. 두 눈의 곱. 자, 첫 번째 나오는 눈의 곱을 A. 두 번째 나오는 눈의 수를 B라고 하자. 그 곱이 완전 제곱수래요. 제곱수 누가 있어?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5의 제곱, 6의 제곱. 7의 제곱도 있는데 49가 나올 수는 없겠지. 주사위 2개 던지면. 자, 그러면 두 눈을 곱해서 1이에요. 뭐야? 1, 1. 두 눈을 곱해서 4가 나와요. 1, 4, 2, 2, 4, 1. 9가 나와요. 3, 3. 16이 나와요. 4, 4. 5, 5, 6, 6. 2 어딨어? 6가지에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가지가 되겠지? 직접 카운팅. 8가지. 그래서 전체 36가지 중에 8가지. 4로 나누면 9분의 2가 3번의 확률이 됩니다. 자, A, B, C, D, E, F 6명이 앉을 때, 자, 6명이 앉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건의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 거야? 6팩토리얼. 자, 이렇게 순열 조합이 쓰일 겁니다. 이제 전사건 6팩토리얼. A, B가 이웃하여 앉는다. 이웃하여 앉는다 어떻게 했어? A하고 B 묶어준 다음에 나머지 C, D, E, F 나열하면 이게 몇? 5팩토리얼. 거기에 둘이 자리 바꿔요? 2팩토리얼. 자, 식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그럼 뭡니까? 6팩분의 5팩 곱하기 2예요. 5팩과 6팩 나누면 6. 2, 6. 그래서 확률은 3분의 1이 되겠다. 컴퓨터 8개의 문자를 나열할 때 C와 T 사이에 2개의 문자가 온다. 이것 때문에 그거니. C와 T 사이에 2개의 문자가 온다. 그럼 여기 2개는 C와 T를 뺀 나머지 6개 중에 2개를 자리 배치, 순열. 그 다음 C하고 T하고 자리 바꿀 수 있어요? 곱하기 2. 이제 4개를 묶어주고 남은 4개 문자랑 줄 세워요. 줄 세워요. 5팩토리얼. 맞아? 자, 그러면 확률 8팩토리얼 분의 6P2
곱하기 2 곱하기 5 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5팩이랑 8팩 약분하면 뭐 남어? 876 남죠? 6 없애주고 2 약분하면 28분의 5가 2번의 답이 되겠다. 이렇게 됩니다. 자, 남학생 둘, 여학생 5이 원탁에 앉을 때, 자, 7명의 원순열입니다. 분모 얼마야? 7명 원순열 6팩토리얼이죠. 자, 6팩토리얼 분의 남학생끼리 이웃한다. 남자 둘, 나머지 여학생 5. 그러면 6명을 원순열하니까 5팩토리얼. 거기에 남자 둘이 자리 바꿔요. 2. 3분의 1이 되겠다. 부모님을 포함한 6명의 가족이 원탁에 앉을 때, 자, 역시 전사건 원순열 5팩토리얼. 부모님이 마주보고 앉는다. 자, 부모님 마주보는 거 조심해야 돼요. 엄마 아빠가 마주보고 앉았어요. 기준이야. 이게 기준 잡은 거야. 그럼 남는 자리 몇 군데야? 4군데. 그러면 기준 잡혔으니까 나머지는 그냥 직순열 되는 거죠. 몇이야? 4팩토리얼입니다. 자, 둘이 자리 바꾸는 거 곱해 안 곱해? 안 곱해. 엄마 아빠는 기준이니까 자리를 바꿀 게 없어요. 그래서 확률은 5분의 1이다. 1, 2, 3, 4, 5의 5개의 숫자 중 중복을 허락하여 4자리를 만들 때 분모 얼마야? 하나, 둘, 셋, 4자리. 5, 5, 5, 5. 5, 8, 4. 이게 짝수가 될 확률. 짝수. 그러면 여기는 5가지. 여기는 5가지. 여기는 5가지. 짝수니까 여기 몇 가지? 2나 4, 2가지. 5, 5, 5, 2. 5분의 2가 확률이 되겠다. 7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데, 자, A가 2개, O가 2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입니다. 일렬로 나열한다. 자, 그러면 둘, 넷, 여섯, 일곱. 7팩토리얼. 나누기 2팩, 2팩. 모음끼리 이웃한다. 모음이 누굽니까? A, A, O, O. 모음끼리 이웃하고 V, C, D. 자, 그러면 이웃한다. 묶음 전체 4덩어리 4팩. 곱하기 자리 바꿔요. 자리 바꿔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4팩 나누기 2팩, 2팩. 싫답니까? 장계산 생략할게요. 흰 공 3개, 검은 공 2개, 초록 공 5개가 들어있다. 이게 지금 반전이라 이게 흰 공이에요. 이게 검은 공이고 요게 초록 공입니다. 흰 공 2개, 3개, 검은 공 2개, 초록 공 5개. 자, 4개의 공을 꺼낼 때 했으니까 전체 10개. 4개의 공을 꺼낼 때 그럼 전사건은 10C4가 되겠지. 자, 4개 모두 초록 공이에요. 10C4분의 5C4. 초록 공 중에 4개를 꺼냈다. 2번. 흰 공 2개, 검은 공 2개. 10C4분의 흰 공 3개 중에 2개가 나오고 검은 공 2개 중에 2개가 나왔다. 흰 공 2개 뽑고 검은 공 2개 뽑고. 오케이. 자, 3번. 흰 공이 2개 나왔어요. 자, 10C4분의 흰 공이 2개 나오고요. 나머지 공이 2개가 나왔겠지. 색깔 상관없이 7개 중에 2개를 뽑았다. 이렇게. 되겠니? 자, 중복조합. 프리지아, 장미, 수선화, 튤립을 판매하는 꽃집에서 중복을 허약하여 5송이를 구입할 때 이거 뭐였어? 전사건. 하나, 둘, 셋, 넷. 4개 중에 중복해서 5개를 뽑는다. 4. H5. 수선화가 2송이 포함됐어요. 수선화 2송이 포함됐으니까 나머지 3개 중에 몇 송이 뽑아? 나머지 3가지 중에 3송이를 뽑아요. 이렇게 되겠지. 자, 500원짜리 동전 8개를 서로 다른 3개의 저금통에 넣을 때, 자, 이거 뭐야? 같은 것을 다른 곳에 담는다. 또 나왔죠? 같은 것을 다른 곳에 담는다. 이게 뭐였어? NHR이었어.
서로 다른 저금통 3개. 같은 동전 8개. 8H3입니까? 3H8입니까? 3H8. 3H8. 자, 3H8 분의 저금통 적어도 하나씩 넣었다. 적어도 하나씩 넣었다. 뭐야? 3H5. 음이 아닌 정수의 개수분의 자연수 정수의 개수. 적어도 하나씩 있다. 자, 이렇게 해서 NPR, NCR, NHR, NPR이 다 나온 겁니다. 이렇게. 자, 통계적 확률. 주머니 속에 흰 공, 검은 공을 모두 합해서 10개가 들어있는데 임의로 2개의 공을 꺼내서 색을 확인하고 넣는 것을 여러 번 반복했더니 3번에 1번 꼴로 2개가 흰 공이다. 무슨 뜻일까요? 아까 동전을 예를 들었잖아. 3번에 1번 꼴로 나와요. 이러한 사건이 3번에 1번 꼴로 나와요. 그러니까 흰 공 2개가 나올 확률이 얼마다? 3분의 1이다. 통계적 확률로 간주해서 써라. 자, 이때 흰 공이 몇 개 들어있니? 자, 그러면 전체 10개 중에 2개를 꺼냈는데 흰 공이 X개 들어있어요. X개 중에 2개를 뽑았어요가 흰 공이 2개 나올 확률이 됩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게 3분의 1이다. 자, 10C2는 3 곱하기 XC2. 자, 2분의 19. 2분의 X 마이너스 1. 30. 5, 6에 30. 자, 그래서 X는 양수니까 6개. 이렇게 찾는다. 3번에 1번 꼴이 통계적 확률을 말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되셨죠?